20, 30대 분들은 피부 처짐이랑 주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안검 절제술은 하실 필요가 없고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 같이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눈밑지방 재배치 시술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 세월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여기는 재발하지 않는다고 그래. 진짜로 재발하지 않느냐. 다른 병원에서는 재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서 수술하고 나서도 다시 지방이 재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원장님은 재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압구정에서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를 전문으로 시술하고 있는 손일영 원장입니다. 눈밑지방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사실은 눈밑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편인데 저희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중국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눈밑지방이 나온 걸 나이 들어 보인다고 피곤해 보인다고 그래서 인상이 안 좋아 보인다고 시술을 많이 받습니다. 20, 30대 같은 경우는 눈밑지방만 나온 것이 아니고 혈관이 비쳐서 붉은 다크서클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부 처짐과 주름 같은 것이 없는 20, 30대는 하안검 절제술 같은 피부를 절개하는 시술을 할 필요 없이 저희처럼 눈꺼풀을 뒤집어서 결막으로 레이저로 시술하는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가 좀 더 효과적인 시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0, 50대, 60대 같이 이제 지방이 나오기도 많이 나왔지만 피부 처짐이라든지 주름이 많은 분들은 단순히 지방만 정리해서는 효과를 볼 수가 없고 피부 처짐과 주름도 같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안검 절제술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담을 오시면 그 나이대에 맞는 시술법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 드리는데 20, 30대 분들은 피부 처짐이랑 주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안검 절제술은 하실 필요가 없고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 같이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눈밑지방 재배치 시술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 세월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여기는 재발하지 않는다고 그래. 진짜로 재발하지 않느냐. 다른 병원에서는 재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서 수술하고 나서도 다시 지방이 재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원장님은 재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레이저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든 피부를 절개해서 하안검 절제술을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눈밑지방 재배치 시술에서 가장 흔한 문제고 가장 걱정거리가 재발하는 거랑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눈 고랑이 남아서 더 꺼져 보이는 이런 경우가 다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 시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발하는 문제인데 재발하는 원인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을 정리를 할 때 너무 간편하게 일부만 정리를 하면 그 속에 있던 지방이 시간이 지나면서 압력이 풀려서 다시 밀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발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각 병원에서는 이제 자기들 각자의 방법으로 하면 재발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병막 강화를 해야 된다. 아니면 지방 묶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방법을 피를 하시는데 저희처럼 재발하지 않는 걸 약속해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속을 못 해주시는 것들일 텐데 저희는 20년 넘게 시술하면서 재발하지 않게 시술하는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는 꼼꼼하게 시술해드리고 정리할 지방과 남겨둬야 될 지방을 잘 구분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보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를 했을 때 가장 흔히 일어나는 문제가 재발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서 재발하지 않습니다고 말씀을 드려도 아니 다른 병원에서는 다 재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재발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이 병원 재발하지 않냐고 믿어주지를 않으셔서 저희가 그러면 10년 보증을 해드리면 10년 안에 재발하면 무료로 AS 해드린다고 하니 그때부터 저희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눈밑이 꺼져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자신의 안압뼈 자체가 꺼져 있어서 시술 전부터도 꺼져 있는 게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눈밑지방을 재배치하면서 줄이면 높이에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꺼져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시술 후에 불룩한 건 없어졌는데 그 불룩한 건 밑으로 깔려있던 눈물 고랑이 깊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랑 때문에 오히려 시술하고 나서 보기 싫은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눈물 고랑이 깊게 남아있으면 3주 후에 무료로 지방 이식으로 그것을 교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 후에 눈물 고랑이 깊게 남았다고 하는 기준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름처럼 흔적이 보이는 정도는 오히려 그냥 어쩔 수 없고 나이에 맞게 주름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깊게 파고 들어간 경우에는 엉덩이에서 지방을 뽑아서 지방 이식으로 얇게 깔아주면 그 눈물 고랑이 펴지게 됩니다. 그 기준은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환자 상황에 맞게 그때 저희가 판단을 해드립니다. 재배치 시술하고 나서 왜 3주를 기다리냐면 붓기 때문에 모양이 이제 정확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3주 정도 지나면 잔붓기라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판단해서 눈물 고랑이 깊으면 지방 이식을 하게 됩니다. 저희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 시술하고 나서 별로 주의사항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7일에서 10일 동안 눈에 너무 힘을 세게 주시거나 눈을 너무 비비게 되면
그 결막에서 출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해야 할 유일한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붓기나 멍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시술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생활도 화장도 가능하고 출근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술하고 나서 붓기나 멍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출근이 가능한데, 이제 붓기라는 것이 2주 동안 잔 붓기는 조금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릴 때 휴가를 뭐 2주를 내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 수술하시고 바로 출근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째가 좀 더 잘 부을 수 있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 시술하시면 월요일 날 출근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시술 환자분들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시술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사실은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 휴가를 오래 내거나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2주 내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뭐 면접을 봐야 된다든지 맞선을 보러 간다든지, 특히 저희한테 오시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2주 정도는 방송 스케줄을 빼고 오셔도 시술 받고 그다음에 다시 스케줄을 잡고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2주 내지 3주가 걸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휴가를 내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인들보다도 연예인들은 뭐 카메라를 받을 때 음영이 지면 금방 눈에 띄어 카메라가 좋은지 금방 알게 되어서 카메라 감독님들이 연예인 보고 눈 밑에 지방이 있어서 그거 좀 어떻게 하고 오라고 이렇게 알려주신대요. 그렇게 해서 하러 오신 분들 많으세요. 우리가 눈 밑 지방이 불룩하게 나왔다고 사람들이 다 인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잘 사람들이 자기가 눈 밑 지방이 나왔다고 알게 되냐면, 첫 번째가 엘리베이터, 화장실, 그 다음에 지하철 안에서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 이런 건데, 약간 어두운 조명 아래서 빛을 받으면 그 눈밑지방 밑으로 이제 그늘진 게 더 확 드러나서 사람들이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겠다 알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피팅 모델들이 자기가 조명을 받으면 너무 다크서클이 심해 보여서 도저히 피팅 모델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왔다 그러는데, 보면 수술이 잘 돼요. 너무 잘 되는데 찍었는데 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너무 조명을 위에서만 쏘고 밑에서 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밑에 음영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정확한 퍼센트는 알 수가 없지만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지났는데 다시 튀어나왔다고, 저희는 재발업계 잘한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문의하러 오시거나, 뭐 10년 전에 했는데 20년 전에 했는데 다시 튀어나왔다고 하러 오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모든 케이스를 다 그렇게 재발했다고 해서 시술해 드릴 수는 없고, 시술이 가능한 케이스랑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구분이 되는데 좀 다 도와드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20대 초반 여대생이 저희한테 이제 상담하러 왔는데 시술 대상도 맞고 해서 시술하시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연락이 다시 왔는데, 자기가 우리 병원 시술비가 자기 형편에 비해서 좀 부담이 돼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여대생이니까 부담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 싼 데 가서 했는데 몇 개월 만에 다시 재발해가지고 저희한테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재수술비 는 다르긴 한데 여대생이고 좀 사정이 딱해가지고 저희가 더 싸게 해서 시술해드리는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시술비가 비싸진 않지만 이제 그런 사연을 들었을 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눈밑지방 재배치를 했을 때 재발하게 되는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밑지방을 정리를 할 때 너무 일부분만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화를 싸고 있던 지방이 다시 삐져나오게 됩니다. 원래 애초에 눈밑지방이 자리 잡고 있다가 피부랑 근육이 눌러주지 못해서 그걸 삐져나온 건데, 수술을 할 때 정리를 꼼꼼하게 잘 해놓지 않으면, 물론 무조건 다 뺀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빼고 어떤 정도는 남겨놓고 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레벨을 잘 맞춰야 되는데, 너무 살짝만 해놓으면 당장은 효과가 좋게 보일 수 있지만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내로 지방이 다시 나오게 되어서 재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시술하는 경우보다 조금 더 구석구석 꼼꼼하게 앞으로 삐져나올 만한 예상되는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충분히 잘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배가하는 건 아닌데 판단을 잘 해가지고 시술하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게 시술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를 전문화하는 원희룡 원장이었습니다.